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지난 주말에 127회 전산 세무회계 자격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도 조금 많이 어려웠었고 여러분들 마음고생들이 조금 많이 심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10월 시험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우셔야지 되는지 고민들도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우선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 유형별로 정리를 조금 한번 해봤어요. 해봤고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유리하게 공부하시는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알고 나면 자격증은 따라온다예요. 알고 나면 자격증은 따라온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실무를 익히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자격증에 올인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조금만 바뀌더라도 풀어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단원 한 단원을 이해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시험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오류도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해답의 오류라고 해야 될까? 뭐 이의 신청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세무 2급하고 세무 1급은 특히 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그 와중에도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 문제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충분히 아주 쉽게 풀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예로 세무 1급에 기계장치 구입하고 외상하고 어음을 발행한 문제가 있었는데 당연히 기계장치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 어음이라는 표현을 못 쓰니까 당연히 미지급금으로 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해놓고 지급어음을 그대로 지급어음이라고 써버리신 경우가 엄청 많더라.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기에 조금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합격으로 가는 조금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저희 셀파 추천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다른 데서 배우시다가 넘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전산 세무 2급하고 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지 않고 다른 분들한테 배웠다가 또 혼자서 공부하시다가 저의 도움이 필요로 해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을 보면 기본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폄훼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얼마만큼 정리를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위 급수로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더 쉬운 계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 옆에서 누군가가 뭐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 셀파 많은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핵심만 딱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말 실무에서 필요한 그 다음에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가면서 문제는 쉽게 풀어내실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단 또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각 급수별로 정확하게 한번 분류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전산회계 2급은 제일 기초고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급수가 되죠. 제가 재직자분들한테는 회계 2급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회계 1급을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려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대학교 신입생분들한테는 전산회계 2급부터 순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부분은 다 회계 1급에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회계라는 게 전부 다 한자 용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한자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데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는
전산회계 2급 과정만 거의 보통 한 3개월 가까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했던 거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을 해줘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처음에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해서 회계 2급이 필요한 부분이고, 전체가 무료로 오픈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1급으로 넘어오시는데, 자 보시면 회계 1급의 재무회계는 회계 1급에서 정리를 잘 해 놓으시면 세무 2급, 세무 1급까지가 완전히 정리가 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무 2급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세무 1급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범위는 비슷하다. 원가회계 제가 너무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이 원가회계 부분은 전산회계 1급에서도 10점이고 세무 2급도 10점이고 세무 1급도 10점이에요. 그럼 표준원가 한 문제가 더 추가가 되니까 표준원가 2점 빼고 나면 기본 원가회계, 여기에서 회계 1급에서 공부한 원가회계가 기본 8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공짜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원가회계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회계 1급에서 이제 마지막이 부가세인데, 부가세에서 회계 1급은 메인 매출 전표만 기준으로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무 2급에서도 세무 1급에서도 메인 매출 전표는 모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 점수로 또 10점 이상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무 2급과 세무 1급에선 부가세 부속 서류하고 부가세 신고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속 서류하고 부가세 신고서는 또 세무 2급에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 놓으시면 세무 1급은 하실 게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무 2급에서 이제 소득세법이 처음 나오는데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이 부분의 점수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세무 2급에서는, 그러면 회계 1급에서 이렇게 정리가 다 되었다면 세무 2급에서는 부속 서류하고 부가세 신고서, 그리고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부분만 추가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시면 또 세무 2급도 쉽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세무 1급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소득세법에 이제 기타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소득, 퇴직소득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되는 부분하고 표준원가가 추가가 되니까 이 부분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10점 정도가 주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세무 2급에서 정리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세무 1급은 법인 조정만 신경 쓰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선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회계 1급이에요. 회계 1급에서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회계,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그 다음 세무 2급, 세무 1급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핵심만 따기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볼게요. 저희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핵심만 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재생 목록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 그러면 일단 퍼센트 계산, 나눗셈 계산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가회계, 원가 흐름, 구성도, 그 다음에 보조부문비 배부, 그 다음 완성품 환산량. 그러니까 완성품 환산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조회수가 너무 높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고 느끼실 정도로 정리가 딱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만 딱에 있는 영상은 버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계의 기초를 튼튼히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만 딱을 뭐 이제 다음 시험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시니까 그냥 출퇴근하시면서 뭐 어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하철 안에서 영상으로 그냥 한 번씩 쭉 봐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만큼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급수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산회계 2급입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하고 실무.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이 총 38강으로 되어 있고 영상의 길이는 총 14시간밖에 안 돼요. 14시간밖에. 전 과정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시니까 전체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재직자나 성인들 대상으로 과정을 구성할 때는 25시간 과정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25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12번에서 13번 정도 수업을 하면 충분히 합격선을 가지 않을까. 단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하고 대학생들은 저는 2개월 정도의 시간을 조금 잡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산에게 2급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다 보면 학교 중간고사도 만나게 되고 기말고사도 만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방학 기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짧게도 가능하실 거고, 그래서 1, 2개월 정도 잡고, 제일 중요한 건 회계의 개념이고 더 중요한 건 개정 과목입니다. 이 개정 과목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개정 과목을 써야 하는지, 똑같은 모니터 하나를 놓고도 비품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쩔 때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계속 바뀌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주어져 있는 숙제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분류하시고 분계하시고 결산,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모두 다 그래도 개정 과목에 초점을 많이 맞춰 주시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번 127회에도 우리 고등학생 벌써 올라왔어요. 시험 봤는데 선생님 저 만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험에서는 60대 분이 만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만점 합격을 하셔야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꼭 만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1개월만 잡았고요. 왜?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씩만 하셔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씩만 하셔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직자분들은 1개월 또는 전산회계 2급 과정은 생략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서 접수부터 하고 준비를 시작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전산회계 1급입니다.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1급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회계에 배우시는 전산회계 1급에서 틀을 어떻게 잡으시느냐에 따라서 세무 2급과 세무 1급이 쉬워지실 수도 있고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 총 58강으로 되어 있고요. 총 시간은 28시간입니다. 28시간이고 저희가 28시간짜리를 실제 재직자나 실업자분들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66시간으로 구성을 해서 하루 3시간씩 22일간 수업을 진행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복습하는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잡아주시면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은 여기다가 플러스 33시간 정도를 더 추가를 해주시면 100시간 정도가 돼요. 그럼 한 달에 50시간, 그럼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학습을 해주시면 2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4개월까지, 왜요? 중간고사 만나게 되니까, 기말고사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1개월, 좀 길게는 2개월. 그럼 여기서 1개월은 같은 이 계열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 사무실을 준비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혹은 회계격리부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개월 안에 끝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직종이라든지 자격증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준비도 또 해주셔야지 되니까, 뭐 NCS라든지 다른 토익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셔야지 되니까 2개월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잡고
반복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직자분들한테는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는 게 최우선은 회사 생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다 우선권을 두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너무 짧게 잡지 않고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해서 2개월 정도 준비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계 1급에서는 개정 과목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단원별 학습을 정확하게 조금 해주셔야지 된다.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유형자산 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단원별 학습을 조금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완전 강조드리는 건 이 원가회계입니다. 이 원가회계를 얼마만큼 회계 1급에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세무 2급도 충분히 세무 1급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제가 원래는 세무 2급에서 원가회계 영상을 세무 2급 위주로 찍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실강이 아니다 보니까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어렵게 보시지 말고 그냥 회계 1급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영상을 다시 교체했어요. 회계 1급 영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전제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게끔 회계 1급 영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할 정도로 회계 1급의 원가회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의해서 매입 매출 전표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 이것도 세무 1급까지 계속 따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전표는 회계 1급에서 완벽히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결산도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산은 세무 1급까지의 결산을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회계서부터 결산까지가 모두 우리 세무 1급까지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 프로그램 사용법 기계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산세무 2급입니다. 전산세무 2급은 총 영상은 60강으로 되어 있고 25시간입니다. 25시간이고 마찬가지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66시간으로 구성을 했었고 본인이 복습할 시간까지 합치면 33시간 정도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생들 모두 포함해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기간을 조금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취업준비생 분들은 1, 2개월 아까 앞에서 회계 1급 때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직자분들도 여유 있게 2개월 정도 우리가 틀을 조금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세무 2급에서는 중요한 게 각 단원별 중에 이렇게 5개의 단원, 그래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유가증권, 사채, 자본 이 5가지 단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론 문제를 조금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다. 원가회계는 이미 회계 1급에서 모두 커버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계산 문제를 다 풀어내실 수 있어야 한다. 계산 문제를 모두 다 풀어내실 수 있어야 하고 중요한 건 이 부가세 신고예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 2급에서는. 그래서 부속 서류 작성하는 거,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산세가 어떤 것들이 있고 전자신고 어떻게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는 부가세 부속 서류에 완전 초점을 맞춰주시고 각 상황별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세무 1급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안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 부양가족, 그 다음에 급여자료, 그 다음에 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이 부분이 이제 세무 2급에선 처음 나오는 부분으로 가장 어렵다라고 하고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는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세무 2급서부터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부속 서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원 등록, 급여자료, 원천징수, 그 다음에 연말정산 여기서 이제 연말정산이 또 아주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어찌 되었든 이 두 가지는 세무 1급에서 모두 포함이 된 기본 점수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 2급에서 이 부분과 이론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자, 이제 세무 1급입니다. 세무 1급은 많이들 어렵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강의 수도 46강으로 줄었고 19시간 정도로 수업 시간이 줄었고 전체 실제 실무에서는 66시간 정도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얘는 플러스 66시간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복습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복습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을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지 되는데 고등학생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4개월 정도 차근차근 연습을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2개월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재직자분들도 조금 여유 있게 2개월에서 저는 4개월 정도까지도 추천드립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게 지금 세무 2급까지가 완전히 밑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점수는 쉽게 따실 수 있고 합격선 70점을 쉽게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전산세무 1급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65점에서 69점 사이가 너무 많이 나오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실수를 한두 문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수만 없었더라면 그냥 70점으로 합격하고 끝내실 수 있는 걸 한두 문제의 실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준비를 해주셔야지 되고, 원천징수에서는 우리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퇴직소득 이 부분이 추가가 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쉽다. 문제가 조금 단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법인 조정에 얼마만큼 올인해 주실 수 있느냐라고 보시는 건데, 오늘 진도를 예를 들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나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이렇게 각 회차별로 있죠. 이 회차별로 있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모두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걸 풀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느끼실 거예요. 어머, 지난번 시험하고 이번 시험하고 또 다른 시험하고 문제가 계속 바뀌어요. 아, 이 여러 개를 풀으시면서 아,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구나를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서식을 작성하는 룰을 이해하셔야지 돼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만 문제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기업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이렇게 같은 단원인데 문제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그 다르게 나오는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는 게 법인 조정의 점수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를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한번 드려봤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실 때 우선 첫 번째는 기본 점검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실력이 조금 되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지 됩니다.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는 프로그램을 얼만큼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냥 빠르게. 그러니까 나의 손가락을 믿어야 돼요. 이 손가락이 나는 3을 치고 싶었는데 6을 눌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의 실수를 하시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문제 읽는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죠. 빠르게 보시고 판단을 해주신데 거의 대부분 문제의 처음과 끝만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문제부터 읽어야 해요. 그래서 정확히 읽는 법, 그리고 부분 체크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없어서 떨어졌어 라는 개념보다는 아, 내가 이거는 몰랐구나,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험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엄청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 주는
정말로 정확하게 재정비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획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험 보시기 전에 디데이 10일로 올려드린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 조금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2배나 3배로 늘려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라도 더 공부하시는 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저희 카페와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